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미향 의원 기소를 다룰 건데 이게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한 지가 벌써 4개월이 됐네요. 네. 시간 빨라요. 그죠? 엊그제 같은데. 네, 그러네요. 자, 이 사건이 사실은 언론에서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보도의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기된 의혹만 해도 뭐 몇십 가지가 넘을 거예요. 아마 카테고리를 매겨도. 자, 어떤 것들이 기소가 됐고 어떤 것들은 또 기소가 되지 않았고 요걸 일단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김한 기자가 네. 어떤 부분이 좀 적용이 됐는지 기소가 됐는지. 일단 뭐 그 수사를 벌인 그러니까 고발 사건의 혐의가 한 15개 정도로 네. 이제 압축이 되는데요. 예. 그 가운데 이제 한 6가지 정도는 기소를 했고 예. 그 나머지는 이제 불기소를 했습니다. 일단 기소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서울시나 문체부 여가부로부터 보조금을 한 3억 6,750만 원 정도 부정 수령했다는 혐의. 네. 그리고 그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42억 7천만 원을 모금했다. 그러니까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전에. 그다음에 이제 지출 증빙 없이 1억 35만 원 정도를 유니언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혐의.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그러니까 기로녹 할머니인데요. 그러니까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 원을 기부 증여받았다는 혐의. 네. 그다음에 그 안성 쉼터 관련해서는 이제 비싸게 사들여 손해를 끼치고 시민단체 등에게 숙박비를 받아서 그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했다. 그러니까 배임과 미신고 숙박업 운영, 공중보건법상인가요? 뭐 그렇죠. 예. 이 혐의로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이제 부정 수령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은 이제 규정을 위반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박물관에 학예사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몄다. 이런 것들은 뭐랄까 그 팩트가 굉장히 단순한 거라서 기소가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근데 이제 사실은 법조문을 꼼꼼히 봐야 되는데 그 예. 학예사 부분은 이제 그게 보조금 받았던 부분입니다. 학예사 관련해서는 학예사가 상근인지 아니 비상근도 가능한지 이런 게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학예사가 없는데 그럼 학예사가 없으면 허가를 안 해줬어야 돼요, 처음부터. 그 이 재단 설립할 때 네. 서울시에서 허가가 또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 학예사가 없으니까 보조금 받아간 게 위법이다. 이게 논리 정연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게 꽤 많아 보입니다. 특히 또 지금도 좀 전에 언급했지만 공중 뭐 위생법 같은 거예요. 예. 그 예컨대 그 숙박 예, 그 쉼터를 돈 받고 빌려줬다 이거잖아요. 예. 그러면 돈 안 받으면 배임죄가 되고요. 받으면 하여튼 그 부분 좀 애매해요. 하여튼 그런 거는 법적으로 따질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금액이 그 많지는 않은데 엄밀한 잣대로 이렇게 들이대면 그 법 위반의 여지는 있지만 네. 이제껏 그런 거를 처벌한 사례는 별로 없거든요. 네. 쉼터 같은 힐링센터에서 누가 와서 조금 그 전기세나 이런 난방비 좀 달라고 했는데 그게 숙박업소 등록 안 하고 돈 받은 거니까 그 위반이다. 공중위생법.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그 논란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재판하면서. 그냥 그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 시민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법적으로 이게 유죄냐 무죄냐 부정수령 뭐 학예사가 등록이 됐냐 안 됐냐 뭐 숙박업으로 등록을 했냐 안 했냐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보이지는 않아요. 맞아요. 실제 중요한 문제는 횡령. 맞습니다. 횡령하고 그 준삭이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언론이 제기했던 핵심적인 문제가 사실 다 불기소가 나왔어요. 아 지금 아까 얘기하신 건 기소가 된 부분이고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한 부분이고 불기소가 된 부분부터 그럼 불기소한 먼저 부분을 정리할까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딸 유학비에 정대협이나 정의연의 자금을 이용했다라는 의혹이 보솔론이랑 이제 야당에서 강하게 있었는데 돈 빼돌려서 개인적으로 뭐 쓴거 유학비를 아니냐, 썼다 이거였죠. 이거잖아요. 네, 그거가 예. 이제 불기소됐고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네, 검찰 사실이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또 개인 부동산 관련해서 다 뭐 현금으로 샀다 어떻게 집을 그렇게 현금으로 살 수 있냐 뭐 이런 논란이 돈도 있었죠. 많이 못 버는데 네, 어떻게 그렇죠. 집 샀냐 이거잖아요. 네, 근데 예. 이것도 소득 증빙을 보니 충분히 뭐 살 수 있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불기소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운영하는 신문사에 일감을 몰아줬던 거 아니냐.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말하면 정의원으로 돈을 모은 다음 예. 배우자한테 돈을 빼돌렸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이거 역시 이제 정상적인 과정, 그러니까 네. 해서 입찰 과정을 통해서 제일 싸게 싼 네, 곳에 줬다. 이렇게 예, 판단을 해서 이제 판단을 그랬고요. 했죠. 그리고 예. 이것도 뭐 말들이 많았는데 이제 부친이 쉼터 관리자를 하면서 부친한테도 또 돈을 몰아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혹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거기서 실제로 일을 했고 뭐 이 임금이나 이런 거를 보면 실제로 한 달에 뭐 한 100만 원도 못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 보이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보조금 기부금 내역을 국세청에 허위 공시했거나 공시를 누락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기억나실 텐데 뭐 3,300만 원 술값을 썼다. 네. 뭐 이런 보도가 그거는 있었죠. 사실 다 자세히 보면은 네. 거치게 말하면 뻥이죠, 뻥. 그거는 그렇죠. 사실. 네. 네. 그 부분도 과장 보도라고 봐야 네, 되겠죠. 그 부분도 역시 이제 불기소가 됐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외교부와 인권위 보조금 내역을 허위 보고했다. 이 논란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불기소 처분이 돼서 사실 이제 핵심적으로 제기된 부분. 그러니까 언론이나 야당 쪽에서 핵심적으로 제기했던 부분은 거의 다 불기소가 됐고 남아있는 기소 내용 중에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일일이 따져봐야겠지만 한 1억여 원 정도를 유니언이 그렇죠.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냐. 횡령이요? 횡령을 한 게 아니냐. 이 부분이 이제 남아있는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검찰이 1억 원 어디에 썼다를 밝히진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상당 부분 유니언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저는 사실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준사기 이런 거는. 준사기는 그러니까 이게 치매 할머니, 그러니까 기론옥 할머니가 이제 치매 네. 증상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죠. 그분한테 기부금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준사기가 우리 조문 이래 돼 있어요. 예. 미성년자나 지력 천박을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 사기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그러니까 치매에 걸린 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막 아마 치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준사기가 되는 게 아니고 경도 치매는 의식이 정신이 이제 왔다 갔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얘기를 하고 편취를 할 때 사기의 요건에 해당했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뭐 요양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뭐 되게 괜찮았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네. 법정에서 많이 다뤄질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제가 말했던 뭐 공중위생법이라든지 네. 기부금법 모집법이라든지 보조금법이라든지 그거는 다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네. 또 유죄라 하더라도 도덕적 부분보다는 실수적인 부분이 많아요. 규정을 못 지켰던 부분.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을 기소했던 것 중에 주목해야 될 부분은 횡령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1억 원 정도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이미 소비했다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이걸 어디에 썼는지 또 윤 의원은 이미 소비한 게 아니고 다 공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렇게 막 화려하잖아요. 6개 정도 범죄 있고 뭐 되게 많은 것 같이 보이긴 해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죠. 만약 이 그러니까요. 정도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횡령이 1억이 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이제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수치로만 보면 중대범죄에 해당되고 네. 영장 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검찰이 이렇게 얘기해요. 회귀 중이고 현역 의원이니까 안 했다 했지만 검찰이 그런 거에 잘 안 따졌어요. 필요하면 하지요. 그리고 막 좀 과장하게 막 41억 원을 기부금법 모집법 위반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41억 원의 기부금 관련된 얘기지 41억 원 횡령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좀 약간 자세히 봐야 되는 자세히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41억 원을 횡령했어? 아니고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지금 밝히지 않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걱정은 이게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준사기 부분 관련해서는 혹시나 뭐 기론옥 할머니를 뭐 법정에 세우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거 굉장히 좀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비극적인 그거는. 일이고 유니언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할머니의 주체성이나 독자성을 무시한 그 검찰이 그 기소 의견이다라고 네. 판단했는데 저도 뭐 기론옥 할머니를 취재하면서 본 적이 있지만 기론옥 할머니 돌아가셨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돌아가셨어요. 예, 예. 뵌 적이 저도 있지만 말하려고 하다가 예. 뭐 실제로 기론옥 할머니들 아까 간병인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제 기론옥 할머니를 봤던 분들은 그 기부가 문제가 없었다. 그거 판단을 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진술을 했고 양자라든가 예, 그쪽에서 예. 낭아들로 알려진 이제 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이제 사실 이제 지금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한쪽의 손을 이제 들어준 목사님 예, 얘기를 많이 들어준 셈인데 이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재판에 가서 여러 가지로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말했던 부정수령이라든가 네. 기부금법 위반이죠. 네, 뭐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떤 게 미비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뭘 조건을 지키지 않고 그 계좌로 받아야 되는데 네. 그 계좌를 네.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미 예전에 고발 조치가 네. 돼서 많은 그 민간 단체들이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규정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그거를 따져봐야 되지.
무슨 재산 범죄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개인적인 상황이고요. 어떤 횡령 이 부분이 이제 재판에서 굉장히 1억 정도요. 예. 크게 다투어질 내용인 것 같고 네. 그 부분도 조국 사건이랑 마찬가지인데 일정 정도 법원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제 1억 원 정도를 횡령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용도를 밝히진 않았거든요. 어디다 썼는지를. 근데 검찰이 지금 수사 단계가 개인 계좌로 들어간 것까지만 확인이 된 건지 네. 아니면 개인 계좌에서 어디로 흩어진 것까지 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도 예. 재판 과정에서 이제 공개하려고 예. 발표를 안 한 건지 뭐 이런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유니언은 소명을 할 수 있다라고 어제 그렇죠. 바로 반박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유니언 계좌로 간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유니언 계좌 이후에 어디로 흩어진 거냐. 근데 만약에 그게 실제 활동에 쓰였거나 증빙을 해야겠죠. 예, 그렇게 예. 된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위법보다는 미비에 가까울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지금까지 이제 유니언을 바라봤던 보수 언론의 프레임에서 보자면 뭐 횡령 개인 계좌로 간 거 자체가 횡령 아니냐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이 부분도 사실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그 안성 쉼터를 네. 비싸게 사서 시세보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서 결국은 이제 정 의원에 손해를 끼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배임이 되나요? 법적으로는? 배임죄가 될 여지가 있죠. 근데 배임죄 네. 같은 경우는 가장 우리 형법에서 예. 적용하기 어려운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뭐냐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가 배신 행위를 해서 타인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영미배분 없습니다. 우리 법에 있는 거고 고의성이 있어야 되나요? 그거? 저 고의성하고 예. 정말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면서 그런 어떤 손해를 끼칠 의사가 있었는지 이런 거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손해보다는 경제 상황에 비추어서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임죄가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재벌들을 기소하다가 안 되면 배임죄로 갑니다. 많은 수가 무죄가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이 건도 아마 그게 많이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정말 네.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예. 그런 것들을 항변을 할 거고 예.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것으로 봅니다. 예, 기론욱 할머니가 안 돌아가셨는데 제가 헷갈렸어요. 계속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정말 죄송한 일인데 이게 할머니들 여러분들이 네. 계시다 보니까 좀 헷갈렸습니다. 지금 생존에 계시고 아, 죄송합니다. 저도 건강 착각을 했네요. 김복동 할머니랑 네. 또 워낙 또 가까이 같이 계셔가지고 생활을 하셨었죠. 변명인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기소가 안 된 부분이 있지 네, 않습니까? 안 된 부분이 그 언론이 주로 제기했던 이렇게 도덕적으로 큰 타격을 줬던 부분들이 기소가 안 됐어요. 이 부분은 언론이 한번 좀 반성을 해야 되는 일일 것 같아요. 지금 고소를 했습니다. 윤미향 의원 측이요? 윤미향 의원의 남편 측이 이 언론 기관이나 예. 유튜버라 그러죠. 유튜버에서 많은 이제 제기를 했던 이런 부분 뭐 유학 자금이라든지 뭐 주택 이런 거 지금 고소가 됐는데 검찰에서 지금 입증을 못한 거거든요. 네. 그런 거라면 그 고소는 지금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하고 네. 민사소송입니다. 네. 수억 원대 민사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황인데 그러면 이거를 빠져나가는 방법은 취재를 정말 잘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런 결론을 냈다라는 거를 입증을 상대가 해야 됩니다. 보도했던 쪽이.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좀 무차별적 보도였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그렇죠. 고의로 했다면 처벌의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법원 판례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하면 7년의 징역이에요. 원래는. 최근에 실형이 많이 가거든요. 그 기자들이나 아니면 유튜버들한테. 조금 강하게 법원이 요건 말고 그 건도 진행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번에 불기소하면서 검찰이 딸 유학비 그다음에 그 부동산 자금 그다음에 부친 고용과 관련해서 비교적 명쾌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그 당시에도 뭐 저도 현재 그때 이제 취재를 하는 부서에 있는 입장이었지만 사실 이제 이거를 보도를 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그렇죠. 타사 보도들을 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좀 근거가 없고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정도 수준에서 이제 보도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이제 유니언 사건이 이 정도의 볼륨감을 갖는 사건이 되는 데는 언론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언론이 보도했던 사실 그때 언론이 보도할 때는 유니언이 뭐 1억 원을 횡령했는데 이런 지금 검찰 수사로 알지도 밝혀진 건 못했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알 수가 없죠, 사실은. 네, 당시에 기자들은. 보도됐던 네. 내용들은 다 불기소된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러면 어떻게 당시 상황을 판단해야 되고 이 사건을 정의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좀 깊은 반성이 필요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논리적으로 아니 시민단체 활동가였고 돈 없다. 근데 딸이 유학 갔다.
돈 어디서 났냐? 그쵸. 이건데 논리는 딱 고립한 이건데 거잖아요. 이게 정말 나는 그때 당시도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돈을 어디서 구할 수도 있는 거고 빌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리고 그때도 이미 소명을 했어요. 그 자금이 어디서 그렇죠. 났는지는. 근데 그거를 언론이 어떻게 썼었냐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썼던 거고 아파트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그리고 여기가 뭐 강남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를 어떤 사람은 대출 없이도 살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그런 이제 과정들을 다 무시하고 어떻게 시민단체 활동가가 부동산을 갖고 있을 수 있냐. 이런 정도 수준에서 접근을 했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도덕 문제하고 법적 문제를 얼버무려서 계속 보도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하여튼 문제가 됐고 결론적으로는요.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다 무혐의 사례로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반대의 어떤 상황, 명예훼손이라든지 민사소송 예, 뭐 봉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이제 검찰이 제기한 횡령 부분이라든지 뭐 준사기 그리고 뭐 기부금품법 위반 공정위생법은 네. 좀 그래요. 네. 뭐 이것까지 합니까? 네. 이런 것들은 좀 지켜보고 네. 사실 이제 시민단체들의 어떤 활동을 어떻게 좀 관리하고 투명하게 만들 것인가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언론들은 그것과는 관계없이 진짜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무리한 취재, 뭐랄까요?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는 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윤미향 사건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좀 타깃을 잡아서 그러니까 그 여당이 압승한 이후에 여당에게 불리한 이슈가 처음 등장한 거였고 네. 그때 이제 보수언론이나 야당에서 타깃을 잡아갖고 굉장히 좀 그 실제 사건의 실체보다 굉장히 좀 너무 키워서 사건을 보도를 해왔고 그 부분들에서 검찰이 상당 부분을 지금 불기소 처분한 상태입니다.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또 멋있는 말로. 아니 많이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그 태산하고 관계없는 다른 쥐만 잡아왔는 꼴인. 아니 그게 이제 재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화려하긴 한데 우리가 내용으로 봤을 때는 횡령 1억 빼고는 크게 문제가 뭐 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시 한번 기론옥 할머니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8시 47분입니다.